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임창휘 경기도 의원 그리고 황소연 취재 MC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합시다. 경기도 수자원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네, 경기도 수자원의 패러다임 전환 왜 필요한 건가요? 지난 30년 동안 경기도 수자원 관리는 그 수질 개선이 목표였습니다. 그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던 상수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표였죠. 하지만 최근에 이 첨단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가 전환되고 또 기후위기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물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큰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는 수량 관리까지도 이제는 경기도 수자원 패러다임의 미션으로 목표로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은 이미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물 위협에 처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뭐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듯이 가뭄에 대한 피해, 또 오히려 또 집중호우로 인한 또 수해의 피해가 이미 우리 사회, 우리 바로 옆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2022년도에 정부는 이 수자원 관련해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져 있던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26년도까지 여러 광역이나 기초에서도 이 부분을 통합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도가 좀 더 빠르게 이 수자원 관련된 분야를 일원화하면서 또 더 중요한 미션들을, 목표들을 설정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산업 구조는 변화하고 있고 기후 변화 역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물 부족 같은 물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경기도에서는 30년간 수질 보전을 중심으로 물 관리가 유지돼 왔는데 이제는 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 수자원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통합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임창희 의원의 주장입니다. 하나 좀 짚어보죠. 마침 그제였죠.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물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 물 위기 상황 어느 정도인가요? 크게 한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산업 구조의 전환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여러 첨단 산업들은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예를 들면은 예. 그 저희가 반도체 산업에서 6인치짜리 예. 그 와이퍼 한 장을 생산하는데 약 1.5톤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6인치짜리를 하나 만드는데. 맞습니다. 네. 그 와이퍼 하나 만드는데 1.5톤. 예. 또 이 데이터 센터가 이 엄청난 또 물의 양을 사용합니다. 영국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예. 27년도에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물의 양을 다 더해보니까 영국에서 사용하는 물의 반, 그러니까 한 62에서 66억 톤까지도 사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네. 이렇듯 반도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물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 위기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극한 강우와 극한 가뭄이라고 하는데 이런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재민들도 크게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우리도 그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지금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하나 또 짚어볼까요? 경기도 내 수자원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내에 굉장히 많은 수자원이 있습니다. 하천으로 보면 약 2,525개의 하천이 있는데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 네, 뭐 한강이라든지 뭐 북한강과 같은 강, 그리고 경안천까지 포함해서 이제 국가하천이 있고 또 진이천과 같은 약 497개의 또 지방하천도 있습니다. 이런 하천들을 지금 경기도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다. 네. 예. 예를 들면은 팔당 상수원의 물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네. 수질을 개선하고 물을 관리하는 업무는 이 경기도 수자원 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하천의 정비라든지 또 하천의
그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건설국 하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30년간 유지되어 온 경기도의 물관리 체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수자원은 대부분 이제 수질 개선이라는 목표에 맞춰 있었는데 이 수량 관리, 그러니까 물의 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물의 양을 어떻게 맞습니다. 관리하느냐. 네. 가뭄이 일어나면 물이 부족해서 문제고, 네. 홍수가 일어나면은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더 안정화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한테 주어진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그 물 위기 대응과 함께 최근에는 도시에서 물 순환이라는 그 개념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 순환. 네. 예. 다시 말해서 어떤 공장이나 도시에 물이 공급되면은 사용하고 낸 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도시와 공장 안에서 계속 물을 순환하면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물이 양이 필요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 없어도 되고 또 나가는 물에 대해서도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물순환 사회, 물순환 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겠죠. 하수 폐수 처리수의 재이용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도시라는 곳에서 이제 예. 물에 대한 공급은 크게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 상수원에서 그 물을 잘 정화해서 들어오는 상수원이 있을 거고요. 예. 상수도라고 하죠.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상수도를 사용하고 난 버리는 물, 하수라고도 하고 폐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물이 있을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그 도시에 내리는 빗물, 우수라고 하는데 그 우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버리는 물, 예. 이제는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한 다음에 그냥 하천에 버리던 물을 다시금 도시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뭐 하천의 물 양을 확보해가지고 수질을 또 친수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예. 농업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공장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예. 가령 저희가 이제 도로를 청소할 때 사용하는 물이라든지 예. 또 여름에 도로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이제 열섬 효과가 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클린로드라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엔 적어도 우리 하수 처리를 재이용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연 씨, 이번에 관련해서 경기도 물산업협회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요? 네, 이 지속 가능한 물 이용을 위해서 이 체계나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이광희 경기도 물산업협회 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우선 홍수, 가뭄, 수질 오염 등의 물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풍부한 물 공급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수생태를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물 이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량, 수질을 통합 관리하여야 하고 행정구역이 아닌 자연유역 중심의 유역 단위로 수자원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법령, 경기도 물관리기본조례 및 31개 시군조례를 통일된 물관리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통합 물관리 체계와 시범사업 추진 및 법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물 재이용률 30% 이상 달성, 스마트 물관리 전면 도입, 경기도 내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에너지 자립 달성, 수생태 건강성 회복 및 기후위기 적응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자원을 지키고 보존시켜야 합니다. 네, 이 수량과 수질의 통합 관리, 또 유역 단위의 수자원 관리, 통일된 물 관리를 위한 표준화 마련 등을 통해서 수자원을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가뭄 및 강우 관리 시스템 구축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떤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쉽게 생각하면은 도시 안에서 이제 물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령 비가 내린다. 그러면은 원래 산이나 논밭으로 있던 곳은 그 물이 지하수로 흡수를 하고 그렇죠. 그 천천히 이제 하천으로 나오게 되는데 도시화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물이 내려도 건물과 도로에 그 흡수되지 못하고 바로 하천으로 가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하나는 지하수가 없어지는 것. 또 집중호우가 내려왔을 때 그 많은 물이 다 하천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투수가 가능한 도로를 만든다든지, 아. 네. 또 이 도시 아래쪽에다 큰 저류조를 만들어서 네. 도시에 들어왔던 물들이 그 다 저류지에 모여서 정화시킨 다음에 하천으로 나가게 하고 아. 또 거기서 모인 물을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의 여러 가지 물로 사용하는 것. 음. 이러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이러한 물을 재이용하는 기술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경기도의 3기 신도시와 도시 개발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러니까 실증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외 수출, 해외까지 나갈 수 있을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스템 말씀하신 김에 그래서 물순환 사회, 물 안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물순환 사회의 키워드는 재이용입니다. 재이용. 네. 예. 하수폐수 물을 재처리하고 또 빗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새로운 형태의 수자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던 수자원을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게 이제 물순환 사회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예. 물 안심 사회는 최근에 이제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극한의 가뭄과 극한의 폭우에 대해서 이 도시 또는 이 지역이 받아들 수 있는 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순환 사회와 물 안심 사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떤 문제가 닥칠까?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첨단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과 네.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위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에 심각한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령 우리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그렇죠. 네, 2023년이 되면은 예. 그 2030년. 네, 2030년이 되면은 예. 필요한 공업 용수의 양이 그러니까 167만 톤입니다. 아. 네, 167만 톤은 약 500만 명이 사용하는 물이거든요. 이게 하루에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약 90만 톤이 하루에 90만 톤이 부족할 거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도체 산단을 만들어도 예. 결국에 물이 없어서 운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것을 공장이 아니라 도시 단위로 파면 예. 경기도에 이제 새로운 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을 위한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물이 없어서 개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도시 안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 음. 우리가 마실 물과 샤워할 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도시가 운영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한 사항이 놓여 있는 거고 또 지금 2023년도까지 국가 수도 기본 계획을 보면은 2030년까지. 네, 2030년까지 이 경기도의 다수의 지역에서 이미 생활 용수와 공업 용수가 부족할 거라는 것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렇게 예측이 네.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나중에 대한민국이 경기도가 전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의 중심이 돼서 더 많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공장만으로도 벅차니 새로운 개발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어떻게 하면은 물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후테크에 주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경기도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기후테크는 말 그대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클리메이트 체인지와 관련된 기후 예. 그리고 그 기후 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지구 온난화라든지 또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기후테크에 대한 여러 관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뭐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와 같이 각 분야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더 유의미한 건 뭐냐면은 예. 이미 선진국에서는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예. 2016년도까지 투자한 액수가 약 22조 예. 원이었는데 2032년이 되면은 약 200조 원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배까지 그렇죠. 성장할 것으로. 네. 그리고 거기에 주요 투자하는 국가들은 미국, EU, 중국과 같은 현재의 산업 선진국들이고요. 그 더
더 큰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는 예측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우리나라 또 경기도는 그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물론 경기도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요 기후테크 관련된 스타트업을 키우기도 하고 있고요. 지원도 하고 있고 또 기후테크와 관련된 최근의 기술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 도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조직도 경기도 내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연 씨 관련해서 경기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물 부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네. 물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조영무 경기연구원 박사에게 들어봤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수자원 관리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 수도권 지역의 개발 잠재력에 따른 용수 수요량의 급증은 기존 팔당 상수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용수 공급 체계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필요하나 현재 수자원 양만으로는 용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분된 수자원 양에서 남아도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구축된 시설들을 신규 수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하여야 하고 합폐수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처리수를 재이용을 통해 신규 수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기구축된 시설을 신규 수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신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해외 수자원 관리가 좀 궁금한데요. 해외 수자원 관리 사례 중 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해외에서도 이 물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는 1인당 사용하는 물의 양을 줄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겠죠.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내가 사용하는 물의 양을 줄이자라는 캠페인도 일어나고요.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요. 네. 싱가포르는 그 물의 수자원을, 그러니까 상수원을 말레이시아에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외교적 상황에 의해서 물이 차단되면은 싱가포르는 이 물이 없는 도시가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 물의 재이용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겠네요. 네. 현재도 30%까지는 재이용을 하자는 뉴 워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는 2060년까지 전체 50%를 재이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 관련된 기술들의 이 개발과 그 사용, 이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또 관련해서 최근 물순환 도시 조성 논의를 위한 정담회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이제 도시 개발 사업들 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 과연 물순환이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정담회였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정담회인데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새로 개발할 때, 도시를 개발할 때 물순환 비율을 높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만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기도 담당 부서와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 시행 주체인 GH 그리고 경기도에서 물산업과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함께 서로 고민을 모으고 있고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을 이제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공동으로 같이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아까 싱가포르의 뉴 워터 프로젝트처럼 우리도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신도시는 뭐 30%는 재이용을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에 맞춰서 그럼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역할들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이제 오늘 도시개발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또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 사실 당장 뭐 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이게 우리의 미래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한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 경기도 수자원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은 이 경기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 도시 경쟁력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에너지와 물입니다. 에너지와 네. 물. 그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굉장히 또 중요하게 네. 되겠죠.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의 확보와 같은 에너지 분야와 그리고 이 수자원을 어떻게 잘 그 순환해서 사용할 것인가 같은 이 수자원 관련 분야들을 경기도에서 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알리백이라는 이름으로 경기 알리백의 이름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예. 수자원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국가 사무 아니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반대로 우리가 에너지 분야에서 경기도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수자원 분야에서도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2,500만의 수도권 인구들의 물의 안정성 그리고 향후에는 미래 경쟁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이번에 조직 개편을 일원화하면서 명확히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수자원 역시 우리에겐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니까요. 그럼요. 관련해서 풀어야 할 과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이 도시를 보면은 계속 신도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구도심도 있습니다. 이 구도시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천 가에 있고 오래 전에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수위가 좀 낮아가지고 사실 더 취약합니다. 이러한 도시의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 인프라의 지원 사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기 신도시 등 도시 개발 사업에는 이 물순환 비율을 일정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기술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도 도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러한 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에 있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고요. 이걸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체 구성 등등의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고 계신 경기도 수자원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도 좀 들어볼까요? 크게 세 가지 목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는 현재 조직 개편을 통합 일원화하는 것. 이것을 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수자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질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여기는 30여 개 시군이 하거나 경기도가 하거나 또 정부에서 하거나 이렇게 파편화된 분산화된 수자원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공공만이 아니라 예. 경기도만이 아니라 공공 그 시행자 역할을 하는 GH 그리고 민간 기업들까지 협력된 구조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기후테크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그걸 실증할 수 있는 단지 개발 생산단지 또 실증할 수 있는 도시를 계획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이원화되어 있는 물관리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일단 이 부분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예,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예, 우리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쩌면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네.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우리에게 중요성을 잃어버렸던 맞아요.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오래전 이 물은 사람이 모여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100만의 인구를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상수원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기술로 100만의 인구가 됐었고 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문화와 예술을 꽃피울 수 있었던 거는 그 사용한 물을 잘 처리하는 하수 처리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큰 물과 관련된 전환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이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파리가 유럽의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했던 것처럼 저는 경기도가 이 물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러한 그 경기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수자원, 물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 되는
에너지 자원 아니겠습니까? 예. 전 세계가 지금 물 부족에 대해서 직면해 있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모쪼록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임상희 의원께서 경기도의 수자원 관리를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창휘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연 취재 MC와 함께했습니다.